옛날 자린고비는 인색하고 구두쇠 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데요. 충주 지역을 중심으로 자린고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야기 속에 자린고비가 잠자리를 쫓다가 놓친 곳이 지금의 수원 인근이라고 합니다. 자린고비가 이곳 저곳을 어정댔다고 해서 이후 마을을 어정계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자린고비 이야기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파리 잠자리를 추격하기, 조기를 매달기, 신발 들고 걸어 다니기, 종이를 아끼기, 또 어떤 이야기는 아버지와 며느리가 누가 더 구두쇠인지 경쟁하는 것 같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옛날부터 충청도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파리와 잠자리를 쫓아간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요. 인색하고 구두쇠 노릇을 하는 자린고비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날이었어요. 날씨가 무척 더운 날이었습니다. 인색하기로 유명한 자린고비 영감은 날이 너무 더워서 문을 활짝 열고 앉아서 창밖에 장독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장독대에 있는 고추장, 된장, 간장 항아리들을 햇볕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장독 뚜껑을 열어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글쎄, 된장독 위에서 똥파리 한 마리가 항아리에 앉아서 된장을 쩝쩝쩝쩝 핥아먹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니, 저 건방진 똥파리 놈이 우리도 아껴 먹고 있는 맛있는 된장을 감히 허락도 없이 핥아먹고 있어? 자린고비 영감은 벌떡 일어나서 아주 살금살금 장독대로 다가갔어요. 자린고비 영감은 부채를 살짝 들고 똥파리를 잡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자린고비 영감이 된장독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잠자리 한 마리가 휙 날아오더니 똥파리를 잡아채고는 날아가는 것이었어요. 아니, 저놈의 잠자리 좀 봐라. 똥파리는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 잠자리가 물고 가네. 어휴, 어쩌지? 자린고비 영감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잠자리가 날아가는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잠자리는 멀리 날아가지 않고 살인문 위에 살짝 앉아 있었는데요. 살금살금 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잠자리에 잡힌 똥파리의 뒷다리에 된장이 아주 조금 묻어 있었어요. 아이고, 저 아까운 된장을 저놈의 똥파리가 가져가네. 자린고비 영감은 똥파리의 뒷다리에 묻은 된장을 빨아먹기 위해서 잠자리를 얼른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린고비는 재빨리 담벼락에 세워둔 길다란 쌀이빗자루를 들고는요, 잠자리가 앉아있는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그러자 담장 위에 있던 잠자리는 재빨리 눈치채고 하늘을 높이 날아가는 것이었어요. 자린고비 영감은 길다란 쌀이빗자루를 들고 잠자리를 따라 계속해서 달려갔어요. 그러다 보니 자린고비 영감은 어느새 30리도 더 되는 충주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멀리까지 왔는데도요, 잠자리는 파리를 물고 계속 날아가는 것이었어요. 자린고비 영감은 계속해서 잠자리 뒤를 따라서 쫓아갔어요. 가다 보니까 어느새 경기도 수원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서 어둑어둑해지는 저녁이 되었어요. 자린고비 영감은 잠자리를 놓치고 말았어요. 하는 수 없이 되돌아서서 터덜터덜 걷고 있었어요. 자린고비 영감의 손에는요, 신고 있었던 집신이 들려 있었는데요. 바로 잠자리를 뒤쫓아오다가
집신을 달아 없어지지 않게 하려고 집신을 들고 맨발로 달려온 것이었지요. 마침 저쪽에서 잘 아는 동네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자린고비 영감은 얼른 집신을 땅에 내려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어이구, 자네 자린고비 아닌가? 자네가 어쩐 일로 수원 땅까지 왔는가? 볼 일이 좀 있었다네. 그런데 왜 그렇게 서 있는가? 그거야 뭐 집신을 신고 걸어가면 집신이 다를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이지. 지나가던 동네 사람은 참 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곁을 지나가고 말았어요. 동네 사람이 점점 멀어지자 자린고비 영감은 다시 집신을 들고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는 밤새도록 걸어서 집으로 오는 길에 생선을 파는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생선 가게에는 여러 종류의 생선이 가득 있었어요. 그는 생선을 손으로 한 마리씩 들어보면서 주인에게 이것은 얼마요? 하고 값을 물었어요. 주인이 값이 얼마라고 말을 하자 자린고비 영감은 말했어요. 아이고, 웬 생선값이 그렇게 비쌉니까? 아이고, 여보시오. 왜 남의 생선을 그렇게 들었다 놨다 주무르기만 하고 한 마리도 안 사고 그냥 가는 것이오? 그 말을 들은 자린고비 영감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이고, 참 그 양반 참 인색하구먼. 내가 생선을 좀 만졌기로 무슨 생선이 달기라도 한단 말이오? 생선 가게의 주인은 기가 막혀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 길로 자린고비 영감은 생선을 만진 손을 번쩍 들고는 쏜살같이 대문으로 들어서서 아내에게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여보, 어서 국솥에 물 한 바가지 붓고 불을 지피세요. 자린고비 영감의 아내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피자 자린고비 영감은 생선 만진 손을 그 물에 씻는 것이었어요. 그의 행동이 너무도 이상해서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손은 우물가에서 씻어야지 왜 솥에다 씻으세요? 모르는 소리 하지도 마시오. 이래봬도 이 손은 생선을 여러 마리를 만진 손이오. 이 물로 국을 끓이면 비릿비릿한 생선국이 될 것이니 밥 말아 먹으면 얼마나 맛이 좋겠소. 다 내 덕분에 생선국을 먹는 줄이나 아시오. 아내는 어이가 없어서 입을 다물지 못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자린고비 영감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북어장수가 그의 집 앞으로 지나가고 있었지요. 북어장수는 여러 해 동안 마을로 다니면서 장사를 했지만 한 번도 자린고비 영감에게 북어를 한 마리도 팔아보지 못했어요. 북어장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생각했어요. 옳지, 좋은 수가 있어. 북어장수는 북어 한 마리를 뽑아들고는 훌쩍 자린고비 영감의 집 마당 안으로 던졌어요. 아무리 천하의 자린고비지만 공짜라면 날름 받아먹겠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마당을 쓸고 있던 자린고비 영감은 마당에 떨어진 북어를 집어들더니 다시 울타리 너머로 휙 던져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북어가 있으면 밥을 너무 많이 먹게 되니까 안 되겠군. 누가 보기 전에 얼른 던져버려야지. 자린고비 영감은 혼자 중얼거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밖에 나갔던 자린고비 영감이 웬일로 조기를 한 마리 사들고 왔어요. 그 모습을 본 자린고비의 아내는 아이고, 오늘 저녁에는 드디어 오랜만에 생선 맛을 보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아내의 입에는 저절로 침이 고였어요. 아이들도 아버지가 조기를 사왔다는 말을 듣고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린고비 영감은요,
사가지고 온 조기 한 마리를 방 안의 벽에 턱하니 매달아 두었어요. 저녁밥을 먹으면서 자린고비 영감의 식구들은 밥을 한술 입에 넣고 조기를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그때 큰아이가 밥 한 술을 입에 넣고 조기를 2번 쳐다보자 자린고비 영감은 즉시 큰아이를 몹시 꾸짖었어요. 이놈아, 아버지도 한 번만 쳐다보는 조기를 왜 2번씩이나 쳐다보는 것이냐? 큰아이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밥을 입에 물고 아버지를 쳐다볼 뿐이었어요.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어요. 아주 오랜만에 자린고비 영감의 작은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하룻밤을 묵게 되었어요. 저녁 때가 되어 밥상이 들어오는데 밥상 위에는 죽그릇 1개와 간장 종지가 전부였어요. 죽은 마리죽이었지요. 밥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멀건 물뿐인 것이었고요. 간장은 짜디 짠 소금 맛이었어요. 오랜만에 온 작은 아버지는 몹시 기분이 나빴어요. 조카가 되는 자린고비가 아주 지독하다는 소문은 이미 잘 알고는 있었으나 이렇게 대접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화를 낼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꾹 참고 할 수 없이 죽 국물을 한번 떠먹고 간장을 한번 찍어 먹고 있었어요. 그러자 밥상 맞은편에서 죽을 먹고 있던 자린고비 영감이 이마살을 찌푸리면서 말을 했어요. 작은 아버님께서는 간장을 몹시 좋아하시는가 봅니다. 자린고비 영감은 작은 아버지가 간장을 자꾸 찍어 먹는 것조차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작은 아버님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으나 소리는 지를 수 없고 화풀이는 해야겠기에 윗저고리를 훌훌 벗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자린고비가 물었어요. 아니, 작은 아버님, 진지드시다 말고 왜 이러십니까? 바깥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그러자 작은 아버님은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였어요. 추운 줄은 나도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지. 그런데 죽 속에 밥풀이 하나도 안 들었기에 죽 속에 들어가서 밥풀 좀 찾아보려고 웃옷을 벗은 것인데 말이야. 또다시 자린고비 영감이 말을 했어요. 어이구, 작은 아버님, 한여름 같으면 제가 말리지 않겠지만 겨울에 물속에 들어가시면 감기가 드십니다. 내년 여름에 오셔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참으셔야 될걸요. 작은 아버님은 지독한 자린고비의 말에 더는 할 말을 하지 않고 그 길로 집을 나서고 말았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드러움으로도 강함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어려운 사자성어로 유능극강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는 해님과 바람의 이야기를 아주 잘 알고 있는데요. 어느 날 해님과 바람은 나그네의 옷을 누가 벗기나 하는 내기를 하게 되는데 바람은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 했고 해님은 나그네의 옷을 스스로 벗게 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해님과 바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에서 해님과 바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서로 만나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아침 일찍 만나서 저녁 때까지 같이 지내면서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며 서로 재밌어 하기도 하고 즐겁게 웃기도 했어요. 해님이 햇볕을 강하게 비춰주는 날이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즐거워하고 또 좋아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날에는 햇볕이 너무 싫어서
나무 그늘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해님은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였지요. 왜 어떤 날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반가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나를 피해서 나무 그늘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것일까? 해님은 그 이유가 궁금해서요. 여러 곳에 알아보았지만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늘에 떠 있는 해님은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참을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지요. 또 바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바람도 궁금하기는 바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주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거리로 몰려 나와서 마음껏 즐거워하다가도 또 어떤 날에는 바람을 불어주면 사람들이 얼굴을 찡그리고 인상을 쓰면서 아주 빠른 종종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서는 잘 나오지도 않는 것이었어요. 나는 같은 바람을 불어주었는데 사람들의 표정은 왜 매번 다른 것일까? 하고 바람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고요. 혼자서만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저히 알아낼 방법이 없어서 꾹 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님과 바람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무슨 생각이 났는지 해님에게 물었어요. 해님, 우리 심심한데 내기나 한번 해볼까요? 그 말을 들은 해님은 영문도 모른 채 물었어요. 무슨 내기를 할까요? 지혜로운 해님은 얼굴에 미소를 띠며 조용하게 물었어요. 언제나 자신만만하게 자신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 바람이 어깨에 힘을 딱 주고 말을 했어요. 해님, 우리 둘이서 누가 더 힘이 센지 내기를 해봐요. 바람은 힘 자랑을 하자고 자신만만하게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힘센 것은 없으니 해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아야지. 바람이 해님의 얼굴을 슬쩍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요. 나는 큰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바람이 원하면 언제든 내기를 할 수 있어요. 해님은 이번 기회에 항상 자기 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세다고 자랑만 하고 다니는 바람의 콧대를 꺾을 기회가 왔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혜라고는 조금도 갖지 못하고 만나기만 하면 힘만 세다고 자랑을 하는 바람아, 오늘 한번 혼나보아라 하고 생각했어요. 해님도 바람에 지나치게 잘난 체 하는 행동을 은근히 싫어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바람이 해님에게 또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해님, 나는 입김 한 번으로요, 커다란 나무도 순식간에 넘어뜨리고 바다 위에 떠다니는 커다란 배도 한순간에 엎어버릴 수 있답니다. 그런데도 나와 힘 겨루기를 하려는 거예요? 바람은 해님에게서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너무 자주 들은 터라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좋아요. 이렇게 말다툼만 할 게 아니라 누가 더 힘이 센지 지금 즉시 내기를 해봅시다. 해님이 웃으면서 점잖게 말을 했어요. 좋아요. 시작하도록 하지요. 바람은 자신 있게 말을 하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주위를 살피던 바람이 때마침 두꺼운 외투를 입고 걸어오는 사람을 가리키며 말을 했어요. 해님, 저 사람의 외투를 벗기면 이기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바람은 땅 위에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말을 했어요. 그래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해님도 즉석에서 좋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바람이 먼저 시작해 보세요.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이겨보도록 하세요. 해님은 바람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해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람은 나그네를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푸 하고 입김을 세게 불었어요. 그러자 나그네는 입고 있는 옷이 날아갈까봐 더욱 외투의 옷깃을 꼭 여미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본 바람은 더욱더 힘껏 입김을 불었지요. 그러자 넓은 평원에서 자라고 있던 풀들이 모두 쓰러지고 길가에 서 있는 나뭇가지가 툭툭 꺾어지는가 하면 뿌리가 약한 나무들은 뿌리채 뽑혀서 넘어지는 것이었어요. 나그네야, 이래도 안 벗을 테냐? 약이 바짝 오른 바람은 더욱더 힘차게 입김을 불었지요. 아유, 갑자기 웬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불어오는 거지? 나그네는 주위에 있는 큰 나무 밑동에 몸을 숨기고 벗겨지려는 옷을 더욱더 단단히 잡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바람은 점점 화가 치밀어 올라서 있는 힘을 다해서 강한 바람을 불었지만 바람이 불면 불수록 나무를 등지고 있는 나그네의 외투는 벗겨지지 않았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입김을 불어 바람은 시간이 지나자 너무 지친 나머지 그만 손을 들고 말았어요. 어휴,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아무리 센 바람을 불어도 나그네의 옷을 도저히 벗길 수가 없군요. 말을 마친 바람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바람의 모습을 본 해님은 빙그레 웃더니 따사로운 햇살을 모아 땅 위로 한가득 비추었어요. 지금까지 세찬 바람으로 험악하던 날씨가 갑자기 온화해지더니 점점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나그네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말을 했어요. 어휴, 오늘 날씨는 정말 이상한걸? 더워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 마침내 나그네는 단단히 잡아맨 옷끈을 풀면서 하나씩 벗기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외투만 벗었지만 조금 후에는 겉옷을 벗고는 나무 그늘에 앉아서 땀을 식히는 것이었어요. 나그네의 모습을 보고 있던 바람의 얼굴 표정이 점점 굳어지자 해님은 놓치지 않고 똑똑하게 말을 했어요. 바람님, 저 아래에 있는 나그네의 모습을 잘 보았겠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는 것처럼 나그네는 자기 손으로 옷을 벗고 그늘에서 쉬고 있지 않나요? 해님이 싱긋 웃으며 바람에게 조용하게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요, 강제로 해서 되는 일이 있고 또 어떤 일은 강제로 해서는 되지 않는 일이 반드시 있는 법이에요. 바람님처럼 모든 일을 힘만 가지고 강제로 하려 들면 끝내는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답니다. 그러니 형편을 보아가면서 일을 처리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조용히 해님의 말을 듣고 화가 난 표정을 짓던 바람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해님이 이겼어요. 제가 졌습니다. 하고는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는 것이었어요. 바람은 언제나 자기가 힘이 세다고 큰 소리만 친 것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굴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힘만 믿고 뽐낸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지요. 해님 곁에 있을 수가 없던 바람은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어요. 해님은 떠나가는 바람의 뒷모습을 언제까지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